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수학원장 김현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1학기 고2 학년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고2 학년인데요. 제가 학원에서 우리 고2 학년 학생을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직 고2인데요. 아니 선생님은 너네들 보기에는 고3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 이제 수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고2 학생들은 예비 고3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지금 고2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 수원입니다. 학교에서는 수원의 시험을 보고요. 2학기 때는 수투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놓는 학교가 있고 기하를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상과 수학화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수원부터는 뭐가 다르냐면요. 자, 수원은 수능 과목입니다. 네, 수능 과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 곧 수능 대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예비 고3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수능 대비 문제풀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요. 자, 고3 때 올라가서는 절대로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수기과나 파이널 문제는 언제 다 끝나냐면 고2 겨울방학 때는 완전히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수능 과목이요. 문과로 이제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과목이 수학원, 수학2이고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과로 지원할 학생들은 공통 과목이 수학원, 수학2이고 일반적으로 선택 과목은 미적분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자, 그런데 1학기 때는 일반적으로 다 수원을 하고요. 2학기 때는 수투를 합니다. 하고요. 미적은 언제 하게 되냐면은 고3 때 하게 됩니다. 고3 때요. 그런데 고3 때 미적을 처음으로 배워서 내신까지 하고 수능대비까지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2 학생들에서 이과로 지망을 한 학생들은 틈틈이 학기 중에는 뭐 불가능하고요. 방학을 이용해서 개념하고 수능 문제풀이를 다 해야 됩니다. 자, 큰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학기에는 자, 수원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가 통폐합이 되어서 학교에서 문과와 이과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내신 산출을 같이 합니다. 내신 산출을 같이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고2 학생들 학교 문제를 봤더니요. 문과하고 이과 학생이 같이 내신을 한다고 해서 난이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예전보다 수학 공부하는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내신을 훨씬 못 봤습니다. 내신 등급이 예전에 문과 학생들끼리 산출했던 것보다 등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문과 학생들도 그래서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수학을요. 자, 저희 고2 학년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요. S반이 이지수 선생님, A반이 정경원 선생님, B반이 구경모 선생님, C반이 이현승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반이 제일 잘하는 반이고 C반이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좀 낮은 학생입니다. 자, 고2 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고3까지 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고3을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선생님은 고2 수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선생님들은 현재 저희 학원에서 고3까지 수업을 다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고3을 가리켜야 고2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네. 고2 학년은 지금 하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능을 배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수능을 배우는데요. 지수가 나오고 로가 나왔습니다. 자, 로그가 나오면은 수능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나와 있는가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야 고2 수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 고2 선생님들은 고3까지 다 수업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학교에서 확통하고 기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학원은 문과 학생보다 이과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해놨기 때문에요. 기하를 해놨기 때문에 자, 저희는 선택 과목인 과정이 기하반만 편성이 됐습니다. 기하반은 정겨운 선생님하고 이현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자, 고2 학년도 마찬가지로 수준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고2 학년이야말로 학교별로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1은 그래도 학교별로 좀 문제 유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차이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시험 기간 동안 아니면 주말 이용해서 학교별로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는데요. 고2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2는 내용이 뭐냐면 수원에 대해서 개념하고 심화인데 심화 과정이 모의고사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하고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부교재하고 프린트가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네, 수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원에 관한 심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를 잘 해놓으면 학교 부교재하고 프린트물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네, 그래서 자, 저희 학원은 고2 학년이 학교별로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수준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수준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2 학년은요, 다른 학년하고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수 문제풀이다 보니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웬만하면은 고2 결박 때 8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 반응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교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재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빨리 가는 길이 있고요. 좀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하는데 굳이 뭐 빨리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서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푸는가가 지금 바로 있는 시험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교재입니다. 자, 우리가 고2 학년은 예비 고3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고3인데 뭐 개념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뭐 일반 문제 지문을 해서는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개념은 개념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 또는 지금 이 시기에는 수능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수능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교재는 고1 학년과 마찬가지로 내신 고쟁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 책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는 기출문제집은 자이스토리입니다. 네. 마풀도 사용하긴 하는데요. 마풀은 저희가 고2 결박 때 파이널일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널을 이 마풀 교재를 이 학기 중에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량이 많아서 좀 벅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이스토리로 진행을 합니다. 자, 고2 학년은 저희가 내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수능에 관한 파이널을 언제로 맞출 거냐면요. 고2 결박 때 파이널로 다 맞춰놔야 됩니다. 자, 문과학생들은요. 자,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하고요. 여름방학 때 확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과학생들은요.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미적분에 대한 수능 문제풀이를 다 맞춰놔야 됩니다. 어떤 교재로 맞춰놔야 되냐면 자이스토리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수준까지 해놓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다 해놓으면은 우리는 이 학생들은 고2 결박 때 예를 들어서 따라 이제 기출문제인 뭐 마풀 교재 가지고서는 파이널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고3 가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좀 유지하거나 올리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를 별도로 다른 기간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 내신 기간에 하는 겁니다. 내신 기간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 얼마만큼 열심히 우리가 수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능 등급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고1 때 학교 성적이 좀 등급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본인은 이제 내신이 안 나왔으니까 수시를 포기하고 나는 정시로 가겠다 하면서 내신을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은 그렇고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래도 고2하고 고3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좀 그 설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학생이요. 예를 들어서 자, 내신 안 하겠습니다. 수능하겠습니다. 하는데 학생들은요. 언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냐면 학교 시험일 때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 학교 내신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스토리를 정말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푼 학생하고요. 내신을 나는 아예 나볼라 하고 그냥 수능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별도로 그냥 수능 대비 문제집을 푸는 거하고 강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은 내신이 곧 수능입니다. 내신을 포기하고 나는 수시를 포기하고 수능으로만 대학 가겠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 안 됩니다. 네, 혹시 문과로선 될 수는 있겠지만 수리 영역을 좀 잘 안 보는 그런 학교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좋은 학교일수록 수리 영역을 안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하십시오. 내신 열심히 하면 내신 등급도 잘 받고 수능 등급도 나중에 잘 받게 되는 겁니다. 교재, 내신 고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스토리 교재입니다. 자, 내신 고쟁이요. 그러니까 포럼 학생도 알겠지만 시스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안 풀어도 됩니다. 네, 수학을 좀 성수가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시스템까지 풀 필요 없고요. 하지만 자기스토리에서 차점 문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네, 사점 문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점 문제를 나중에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사점 문제까지도 21번, 29번, 30번 킬러 문제까지도 당장은 다 소화가 안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는 넘어갈 정도로는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수능 문제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 문제풀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제대로 학습이 되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2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은 쟤는 나중에 대학을 어떻게 가겠구나, 어떤 수준 학교에 가겠구나, 수준은 어떤 등급이 나오겠구나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공부하는 것만 봐도라도요. 나중에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가는 것보다도 이 수리가 나중에 수능에서 몇 등급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네. 자, 중요한 고2 학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관리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수업 스타일이요. 수업 스타일이 이제 고2는 완전히 이제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수능 수업이야말로 개념 수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는 스킬을 가르쳐 주면은 당장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2 학년일수록 개념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념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전에 배웠던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좀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오답이 나오면은 그 학생이 부족한 개념과 단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좀 많이 시키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시험이
자, 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요. 저희가 시험을 봐야 학생이 스스로 내 실력과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시험을 봐야 또 자극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시험을 봅니다. 매번 시험 다 서술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교재에서 똑같이 내서 서술형으로 풀게 해서 그 내용을 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갖다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사 어머니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말에 그 시험지 다 스캔해서 어머니들께 카톡으로 다 전송을 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학년이 뭐 다른 학년도 중요하지만 이 수능 대비를 바로 시작하는 이 고2 학년이야말로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한 정말 준비 학년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시험 보고서는 다시 피드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험기가 되면 어머니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학생 개개인이 이게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강의수 수업이기 때문에 공통된 진도와 공통된 교재로 똑같이 수업을 나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실력 베이스를 갖춰줘야 됩니다. 네, 갖춰야 됩니다. 근데 다 나가고 나면은 철저한 개별 관리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답입니다. 오답이요. 자, 오답을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답 노트 뭐 학생별로 따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안 보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로 학생의 오답 프린트를 다 만듭니다. 자,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저희가 쓴 교재에서 나오는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나온 오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별로 그 문제를 다 파악을 다 하고 계셔서 매주 그 학생별로 틀린 문제를 따로 팔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풀게 합니다. 뭐 숙제를 줘서 풀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주말에 보강 시간 이용해서 풀게 하고 그래서 거기 또 오답 그 틀리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풀게 해서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풀게 합니다. 이렇게 문제만 푸는 것도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오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다 이제 아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2 학년은 예비 고3 학년으로서 이제 내신이 수능 대비인 이제 그런 학년으로 해서 이제 내신을 잘 받음으로써 이제 나중에 수능 등급도 잘 받도록 개치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